영양제 이젠 나만 믿어요. 영양제 히어로.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영양제 히어로 남윤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식탁의 영양제 시간이에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식탁인데, 이분께서는 총 7종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고 5종의 이제 처방 의약품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의약품을 복용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점이 궁금하셔서 저 영양제 히어로를 찾아오게 되셨냐? 첫 번째는 바로 인지질과 그 다음에 루테인을 같이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 같이 먹어도 되냐? 이게 궁금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분께서 요로결석이 있으셨다고 해요, 예전에.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신다. 이게 과연 맞냐? 이게 궁금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입안이 좀 자주 헐고 좀 구내염도 자주 나타나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어떤 영양소를 좀 보충을 해주면 이런 게 좋냐?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방의약품 드시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5종에. 요거랑 영양제랑 궁합이 좀 맞냐? 궁합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궁금증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자 이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 보시죠. 자, 일단 식탁 위의 영양제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저도 이제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콜라겐, 피부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비타민 C 드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드시고 계셨고, 또 뭐 드시고 계셨냐? 인지질,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질, 그 다음에 루테인과 오메가3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눈 영양제, 그리고 관절 영양제랑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민정이라고 해서 이제 모발 때문에 드시는 영양제가 하나 있으셨어요. 총 이렇게 7종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면서 어떠한 점이 궁금하셨는지 한번 통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드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거나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뭐 어떤 게? 제가 최근에 뭐 네. TV에도 나왔고 그래서 인지질에 있는 그 성분이 뭐 두뇌 아, 네. 건강에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네.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샀는데 인지질을 따로 네. 시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네. 중복되거나 그렇진 않은지 궁금했어요. 아, 네.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어요. 일단 먼저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 구성 물질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오메가3를 드시는데 루테인과 결합이 되어 있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눈이 이제 건조해졌을 때 이제 건조한 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눈 건강 영양소인 루테인과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많이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가지 제품이 둘 다 지용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혹시 성분이 겹치는 거 아니냐, 같이 먹어도 되냐, 뭐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셨나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같이 드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최소 6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아요. 둘 다 지용성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서로 좀 경쟁적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3가 들어간 루테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 식후에, 그다음에 레시틴이 들어간 이제 인지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식후에 그렇게 드시면은 최소한 6시간 정도 간격은 충분히 발생을 하죠.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둘 다 지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식후에 드시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것도 이제 통화로 한번 더 듣고 오시죠. 아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 요로결석 때문에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비타민 아, C는 드시지 말라고 그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음, 아, 그러면은 지금 비타민 C 저희가 이제 함량이 좀 작긴 한데 그걸 먹고 음, 있는데 그건 네. 괜찮은지. 요로결석이 있으시다면은 네네. 그럼 비타민 C는 그냥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 비타민 자, 일단 남편분께서 예전에 한번 요로결석이 생기셨던 분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 중에 혹시 이거 피해야 되는 영양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제 결석의 주 원료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과 그다음에 산 성분이 만나서 결정화돼 가지고 이제 결석이 생기는 건데, 이 옥살산 칼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옥살산이 이제 보통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대사되어서 이 옥살산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옥살산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칼슘과 만나서 칼슘 결정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한번 요로결석이 생기셨던 분이에요. 생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 섭취가 다시금 결석을 생성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 C 제품은 일 섭취량 기준으로 봤을 때 500mg,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예요. 물론 이제 100mg 정도, 100에서 한 200mg 정도 섭취하라고 권장하긴 하지만 최대 상한 섭취량은 2000mg 정도고 3000mg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전혀 높지 않은 수치긴 해요, 비타민 C가. 그런데 한번 결석이 생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타민 C 100mg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섭취 목적이 항산화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좀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몸도 좀 피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산화 기능을 좀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C 대신에 결석 생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비타민 C보다는 코엔자임 Q10이 더 적합하고, 아무래도 4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딱 부족해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한번 섭취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제가 조금 피곤하면 입안이 헐거나 아니면 뭐 혀 같은 데 이렇게 뭐 동그랗게 물집 같은 게 잡혀서 그런 게 좀 자주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오라메디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르는 약 같은 걸 뿌리기도 하는데 조금 피곤하면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나요. 음. 그런 아, 그, 예, 그게 궁금했어요. 그럴 네. 때. 자, 일단 이분께서는 총 7종의 영양제가 계신데 그 중에 2개는 안 드시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딱히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절 영양제였고, 하나가 이제 모땡땡정이라고 해서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예요. 근데 이분의 증상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피로하고 좀 그래서 에너지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제 입안이 좀 헐고 그다음에 분해염도 좀 자주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에너지 생성이나 대사에도, 영양소 대사에도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수용성 비타민 B입니다. 근데 요게 부족하면,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입안이 좀 헐거나 그다음에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B군을 좀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안 드시는 영양제 2개 중에 하나, 요 영양제가 비타민 B가 좀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고농도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용량 이상으로, 식품으로 섭취하는 용량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가 들어간 영양제를 평상시에 이제 드시면은 이 증상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 요 제품에는 이제 피부나 모발을 구성하는 비타민 B인 뭐 판토텐산이나 비오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드시는 게 어떨까? 굳이 다른 영양제 사서 드시는 것보다 이미 있으니까 요걸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거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질병 치료에는 전혀 사용이 될 수 없고요. 평상시 비타민 B군을 좀 꾸준히 모자란 거를 보충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섭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5종의 의약품을 섭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은 이렇게 섭취를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따로 받지는 않았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일단 이 약들 뭐 비타민 B, D도 있고 뭐 우르사도 있고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드시는 약들이랑 뭐 크게 부딪히는 거 없습니다. 궁합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
근데 이제 좀 부족할 만한 영양소가 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게 바로 코엔자임 Q10인데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이 왜 부족하냐? 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번 식탁의 영양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코엔자임 Q10, 항산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을 추가적으로 복용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참고로 이제 간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해요. 예전에 담낭결석이 좀 있으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간 수치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르사 요거를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처방을 받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럴 때 간 세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간 독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 중에 이제 밀크시슬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있죠. 실리마린 밀크시슬. 요것도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이제 건강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2번 언급됐던 코엔자임 Q10과 그 다음에 밀크시슬 요 2가지를 동시에 섭취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다행히도 요 2가지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이제 좀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공짜로 보내드렸고, 참고로 이 제품에는 혈당 관리 그리고 혈액순환, 원활한 혈액 흐름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랑 바나바잎 추출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 2가지. 그래서 하나는 혈액 흐름, 그다음에 하나는 혈당.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니까 남편분이랑 같이 나눠서 섭취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영양제 제가 운영하는 건강비밀 플랫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도 있고요. 자, 네, 영양제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총 6종의 영양제를 드시게 되는데, 영양제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최적 스케줄 조합이 좀 필요합니다. 안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효과와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좀 섭취 스케줄을 쫙 짜드렸어요. 일단 아침 식전에는 공복에 흡수가 좋은 이제 콜라겐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위장장애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이제 비타민 B 영양제,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제품, 이 제품은 아침 식후에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점심 식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루테인과 오메가3 이 제품, 마지막으로는 저녁 식후에 이제 레시틴 제품, 요렇게 단계별로 섭취하시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섭취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이제 섭취 스케줄 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상 식탁의 영양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는 궁금한 거 해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제 보내드렸고, 마지막으로 섭취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영양제 섭취하시면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 식탁의 영양제 코너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로 참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식탁의 영양제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양제 히어로 남윤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히어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